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예측한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습니다. 죄명 자체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는데 네. 어떤 죄명과 범죄 사실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들이 이미 또 드러나고 있고, 또 아마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김성훈 차장, 또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이런 인물들이 진상을 상당히 아무튼 진상을 많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윤 전 대통령 특검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올까요? 아마 당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본인이 늘 남을 구속을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는 상황도 아마 수긍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또 법정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법정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본격적인 소명을 할 거지 특검 조사에 그렇게 협조적일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윤 대통령 조사는 대면 조사는 일단 좀 탄력이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체포영장의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인치해서 조사하는 과정, 그것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묵묵히 허용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적 한계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현역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당연히 진행돼야 할 분들을 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마 수사 대상이 16개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가 비중이 큰 범죄들이고, 네. 또 언론을 그동안에 통해서 수많은 정치인들, 국민들이 알만한 분들이 많이 거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조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와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 특검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하는 것을 두고서 어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보복을 포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반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고 내란 특검에서도 정치인들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또 최상목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쪽지에 관한 것, 또 단수의 지시에 관한 것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가 퇴임한 후에 허위 공문서에 서명하거나 또 포고령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검토를 하고 협조하는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뭔가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정치인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형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원내 지도부 추모 의원처럼 원내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 일부러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빼돌렸던 표결 방해, 이 부분이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엄에 협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불체포 특권 포기 주장이 나옵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속속 통과시키겠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직 그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상황들이 이제 예. 벌어지지는 않고 있죠. 예. 아직 뭐 그런 얘기를 직접 나눠본 적은 없는 상태라 당 분위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지금 표출하는 단계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법원도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일 텐데 야당 의원이니까 안 된다. 이것은 뭐 적절치 않은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2년 반 내내 70명도 넘는 검사, 그것도 그 연인원 따지면 150명이 넘는 검사가 관여를 해서 야당 대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수사를 했었는데 그럴 때는 말이 없다가 어떤 증거와 국민이 다 봤던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다 제기된 의혹을 수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버티려고 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 법률위원장이신데 민주당 검찰개혁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주요 의견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저는 법률위원장직을 지난 대선 캠프 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법사위원만 네. 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법률위원장이 아니시라고. 예. 그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그 분위기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추천 그 참고인 2명 그리고 야당 추천 참고인 2명의 의견들이 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랐습니다마는 또 검찰을 보는 시각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검찰이 그동안 그 직접 수사권을 남용해서 잘못 행사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 그래서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뭔가 폐지 내지는 절제를 전제로 논의를 했던 것. 그런 공통점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지금 큰 틀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검찰에 의한 과잉 수사, 표적 수사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이나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의한 그런 과잉 수사, 표적 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늘상 권력기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은 어떻게 좀 막아야 될까요? 사실은 그게 바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네. 검찰도 남용할 것이고 경찰도 남용할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남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남용을 했을 때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또 영장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견제해 줄 사람이 없는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검찰이 기소권과 또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는 한 단계의 걸음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그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그 분리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이나 중수청은 문제가 없냐?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것을 분리를 통해서 부작용을 한번 줄여보자는 것이 이번 제도 개혁의 배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정치 검찰이 없어지는 자리에 정치 경찰이 등장할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을 막아줄 기관은 법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도 막아줄 수 있고 법원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벨트라고 할까요? 안전간판이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이어서 국민의 어떤 권익보호, 인권보호에는 더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가 불어되면 그 1차 수사, 경찰의 수사를 이제 얘기하겠죠. 미비점을 시정할 방도가 없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분명히 경찰 수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불신을 받다 보니까 그 역할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려고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던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여기서 그 역할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검찰이 할 것이냐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게 쟁점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떤 그 민주당의 공약이거나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어느 게 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조금 그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얘기되는 것으로는 뭐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사를 어디가 적절하다 해서 수사를 배당하는 문제에 끝나지 않고 그런 예. 부분에 점검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 법안에 의하면 일단은 수사 기구를 결정하는 문제 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뭔가 인권 침해 등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문제 그리고 수사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의견으로 끝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의를 당사자의 이의를 심의하는 기능 크게 세 가지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원래는 검찰이 지휘권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또는 그 소추권 그 행사를 통해서 걸러주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그 국가수사위원회로 옮기겠다는 지금 법안인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걸 담당할 그 권한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부분은 검찰의 형사부가 담당하던 것인데 그것을 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 위원회로 옮기겠다. 이게 이제 쟁점인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게 지금 아닌데 그렇게 되면 집권 권력이 개입하는 구조가 됨으로써 수사가 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말씀 그 주시겠습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다 보니까 행정부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것은 총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그 위원들은 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검찰은 이 수사와 법리의 전문가고 위원회는 조금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검증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냐. 그다음에 한두 건도 아니고 1년에 간 그 120만 건의 사건 피의자 수는 그 200만 명을 넘는 이런 형사 네. 사건에서 위원회가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심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나중에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수사 지연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그 네. 어떤 그 위원회가 그 많은 수만 건 또 수십만 건에 이르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냐 그 문제인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그 통계를 보면은 그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던 건이 아마 한 5만 건 정도 되고 연간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그 중에 15,000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걸로 그렇게 아마 통계를 제가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많은 건들을 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위원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형사부 검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쟁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은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논의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틀 얼개를 짜는 단계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청회에 이어서 향후 법안 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그 법안 1소위로 그 이제 사안을 그 회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 1소위에서 그걸 다루게 될 텐데 민주당 의원 5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3명 8명이서 뭐 심도 있는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언론 인터뷰에서 얼개는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오고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입장이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한 통제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초는 정말 그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대로 8월 초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또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어떤 오탈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다 보면은 뭐 실제 추석 전까지 뭐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일 것 같고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쟁점에 따라서는 조금 그걸 넘길 수도 있고 더 앞당길 수도 있고 그건 진행 상황을 봐야 뭐 결론을 알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설정은 그렇게 하고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추경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걸 편성한 분들이나 나중에 그것을 결과를 받아봤던 그 의원들도 그 조금 놀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외교와 안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청와대니까 당연히 어떤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텐데 그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없앴다가 그것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빠졌어야 합니다마는 그 사흘 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그걸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실수로 간과해서 이게 아마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걸 빼고 가는 수도 있는데 그날이 회기 마지막 날이라 네. 이걸 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정을 넘길 수도 있고 단순히 그 편성에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입 대책까지도 다 검토를 하다 보면은 제 시간에 이걸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걸 다시 이 일을 뭐 다음 회기로 미룰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대로 추진을 하되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을 하지 말도록 검찰의 어떤 그 개혁 입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지 말도록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 걸로 했는데 어쨌든 뭐 조금 중간에 이의도 제기하고 약간의 그 좀 그런 뭐 소동 같은 것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언제든지 제기하고 또 일부는 또 기권표를 행사하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뭐 그 민주 정당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좀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이후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긴 달았어요. 예. 네. 당에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도 띄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대장동 사건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네. 그리고 아마 김용 전 그 부원장 네. 이 사건이라든가 최문순 그 경기 전 강원지사 알펜 시아 부정 입찰 사건 이 네 가지가 좀 정치적인 기소가 명백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많은 분들이 당에서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 의원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네 건부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뭐 정당 차원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나중에 법무부든 검찰에 촉구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검찰에 촉구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번 저는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보했던 쌍방울 내부의 그 자료 네. 이걸 토대로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면 네. 초창기에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어떤 그 계열사 나노스였던가 이름을 여기서 부정하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계열사의 그 어떤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 그걸 위해서 북에게 금품을 지원한다. 이 내용이 그 수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것은 분명히 쌍방울의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었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어떤 방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법도 한데 이게 기소는 결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찰이 먼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공소를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러이런 이유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다고 설명하든지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800만 달러의 송금은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금이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800만 불이 정말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조금 이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회의에서 그 도박하는 작업으로 쓰였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때 북과 필리핀이 수교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과연 북측에 뭐 정보 요원이 거기에 미리국에서까지 굳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도 되는데 네. 굳이 필리핀까지 와서 미리국까지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뭔가 그 액수에 대한 다툼 실제 줬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검찰에 좀 한번 판단해 주면 좋겠다. 제 개인 희망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배상윤 씨 이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 배상윤 씨의 이 저 언론 인터뷰가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와서 자백을 해주면 봐주겠다. 그것을 자백을 하지 않았더니 무슨 배임 횡령 사건으로 몰아가고 또 투자 어느 특정 투자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있다고 아마 수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 투자원 회사가 최근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또 상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좀 잘못됐다든가 의도를 가지고서 그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자세로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진상이 조작됐을 수도 있고 일부러 방향을 몰아갔을 수도 있고 이것은 표적 수사를 넘어서 정말 정치 사냥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도 충분히 저는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수사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예,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없죠. 아직 그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몇 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TF를 형성해서 이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아마 많을 걸로 짐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셀프 사면 시도로 사법부 무력화 기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공격하기는 좋은 소재이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나서기 전에 조금 검찰 내에서 좀 어떤 그 자성하는 시각을 갖는 분들이 먼저 알아서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후보자별로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명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해명도 되고 있지만은 조금 걱정을 끼치는 후보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아무튼 잘 해명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후보자가 도덕적 자질도 갖추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정책 역량 중심으로 좀 청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무시하고 임명을 했고 그런 의혹 같은 것들이 무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내란을 막지를 못하고 오히려 동조를 하고 동참을 했던 이런 정말 문제를 드러냈는데 그런 시각에서 한번 과연 지금의 후보로 지명된 분들이 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모든 후보들인가 한번 조금 형평성 있는 시각을 갖고 좀 네. 관대한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 법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사위에 계시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청문회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분의 뭐 도덕성, 합리성 이건 여야 불문하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품성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질로 시비를 거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검찰 개혁 문제 이것에 대한 시각을 묻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정책적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시각을 또 들을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인사지만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들어오도록 사실은 네. 허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어떤 새 정부의 뜻에 맞게 좀 처신을 해줬던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이름을 낸다든가 본인의 어떤 그 활동상을 홍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그걸 조금 악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참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충분히 수긍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일 중심으로 화합적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정치의 어떤 그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 태도는 좀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고 또 국무회의를 왜곡한 부분도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일단 임기는 보장돼 있는 직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세요? 참 어떤 도덕성 부분이라든가 네. 지금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이 상황들 네. 그다음에 본인이 뭐 내년에 뭐 선거를 목표를 두고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일부러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오해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어떤 가장 그 중립성 또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 방통위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옳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뭐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가능성은 다른 당의 상황이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뭐 원내 지도부 구성되는 그런 측면이나 그 어떤 그 기존의 네. 전 정권 구주류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 보이는 행태에 비춰보면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나 좀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2부